안녕하세요. 황금알이 금동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딱 두 가지밖에 주제가 없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최근에 EU도 11년 만에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요 통화하면 달러, 유로, 파운드, 옌 이렇게 네 가지를 꼽는데 왜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지.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 전에 좀 봐야 할 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기업과 개인의 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는 물가가 오를 게 예상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게 되죠. 특히 지금처럼 생활 필수품인 에너지와 곡물의 가격이 오를 때에는 더더욱 소비가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재화의 가격은 낮아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일부러 재고를 쌓아놓는 기업도 재고를 내놓게 되고 소비자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인구 고령화와 버블 붕괴 이후로 장기 경기 침체를 이미 겪고 있으면서 30년간 저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도 소비자도 물가 인상은 절대 안 돼. 라는 이런 디플레이션식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당신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 교육에는 빚을 내서도 도움을 주는 그런 문화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자유경제 나라들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한 번 올린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에 걸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야 이게 선순환이 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서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일본은 기업이 소매 가격을 올리면 아주 큰일이 나요.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아카기 유업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빙그레 같은 빙과 업체인데 아이스크림 가격을 100원 정도 올리고 대국민 사과 영상을 광고로 제작해서 화제가 됐던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30년간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업도 원자재 가격 인상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근로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 2.4%, 3년 후 2.0%, 5년 후 1.9% 모두 사실 전분기보다 상승하면서 이제 통계 발표 2014년도 이후 최고 수준의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래도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일본의 무역 의존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일본은 외부 충격에 그만큼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데 비중이 큰 만큼 원자재 값 상승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과 컨텐츠 산업을 포함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위기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평균 연령 48세가 넘는 일본의 고령화도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몇몇 경제학자들은 고령화는 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근로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임금의 저생산성 노동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논리인 거죠. 근데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일본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 공급이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통해서 국내 임금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거든요. 또 인구 고령화는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토지와 주택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빚이 많고 상환 부담이 높은 젊은 층은 일반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보유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은 실질 자산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저인플레이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령층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 전체적인 물가 인상에 대한 기피도가 높아지고 이는 통화 당국의 저인플레이션 정책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대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유발된 경우에는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비고령층, 즉 젊은 층이죠.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은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요 둔화를 통해 또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일본 경제는 급격히 나빠지거나 좋아질 일도 없어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올릴 일도 없어 보여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